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8일 12월 두 번째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행동은 모든 성공의 기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감스님들께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토호제 주간 통계를 살펴봤더니 과천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등이 광명, 3등이 용인 수지, 그리고 4등이 용산구가 랭킹이 되었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 멤버십 회원 영상에 지금은 이제 잠실보다 분당을 주목해야 된다. 안테나가 이제 분당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26년도에는 토호제에 뿐만 아니라 토호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까지 갭 메우기 장세가 아마 될 것 같고, 지금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보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갖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대책이 없다.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지방에 내 집을 갖다가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서울 수도권에다가 내 집 마련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땅은 제한되어 있고 사람은 몰려들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감스님들 중에서 서울 살지 말고 경기도 살지 말고 지방 가서 직장생활하고 살아라고 하면 과연 내려갈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내려갔지만 지금은 2030 세대들도 서울 수도권에만 직장을 갖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라든지 현대자동차들도 지금 서울 수도권 쪽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제 직주근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고, 3기 신도시 창릉의 컴팩트시티도 뭐 LG라든지 SK라든지 롯데라든지 IBM 이런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세요. 직주근접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인프라를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더 집중될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내가 서울로 못 들어간다고 하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7년 만에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60대 넘어서 70대 국민연금이 효자의 역할을 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국민연금을 갖다가 지금 납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성 지표 M2 기준을 내년부터 개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돈 풀어서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그런 오해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내년부터 통화량을 기준을 손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문제는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환율이 올랐고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뭐 경제가 더 살아나고 또 돈 풀기를 갖다 줄인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다 뭐 조금씩 완화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알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건지 아니 몰라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M2 기준을 시중 통화량 기준을 내년부터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통화량이 좀 줄어들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알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실시간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화폐 가치가 8% 하락이 확정됐고, 세후 연봉이 8% 오르거나 가계 예산을 8% 낮추거나 주 40시간 일하던 사람은 주 43.2시간을 일해야지만 소득이 본전입니다. 자산 가치는 8% 이상 올라야지 본전인데, 만약에 내가 자산에 투자했다고 하면 8% 이상이 올라야지 본전이고, 만약에 8% 이상이 오르지 않으면 손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은 소득을 갖다가 자산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스마일 명함을 아직 못 만들었는데 제가 챗GPT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안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일단 기존 명함에서 제가 핸드폰 번호만 바뀌었습니다. 지금 감사 스마일이 방송하는 곳은 원흥역의 클래시아 더 퍼스트라는 이제 감사 스마일 부동산 연구소 스튜디오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침 방송을 마치고 나면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제 뭐 중개도 매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지금 부동산 상담을 갖다 하면서 느낀 건데, 야, 진짜 예전에는 전세 살고 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분양을 갖다 받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최근에는 이래다가는 진짜 내 집을 갖다 영영 마련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패닉 바잉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고양시로도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의사결정이라든지 어떤 뭐 부동산에 대한 그런 것들을 궁금하시면 감사 스마일에게 상담을 갖다 하시면 되고, 상담은 유료지만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는데 12월 말까지는 제가 이제 그런 혜택을 드릴 거고, 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금 멤버십 제도를 조금 다르게 지금 생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감스님들은 12월 말까지 꼭 멤버십 회원을 가입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멤버십 회원을 가입하기 싫고 그냥 부동산 상담만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 핸드폰 번호 5084-7979로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 맞춰가지고 상담을 해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대기 수요가 전에는 2년 뭐 4년 후에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진짜 오늘이라도 아니면 이번 달에라도 꼭 어떻게든 계약을 하자, 그리고 전세를 갖다가 끼고 있는 매물이라도 지금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 지금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팩트로 이야기 드리니까 부디 감스님들은 이런 것들 꼭 아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 주말에 원흥지구 현재와 미래 부동산 이야기를 갖다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이 영상을 제가 2022년도 12월쯤에 제가 찍었던 영상이에요. 12월 21일 날 찍었는데, 제가 이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 댓글을 많이 달았던 분들도 다 댓글을 삭제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분양가 수준까지 떨어질 것 같다, 뭐 7억 3천 매도자의 승리자다, 분양가보다 3억 이상 벌었기 때문에 적어도 5억 초반 매수하고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해주셨는데, 진짜 물량의 장사 없을 것이다, 창릉 입주 시작하게 되면 주변 구축 아파트 엄청 싸게 살 기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분들, 제 방송 지금까지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이때 3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 지금 이 원흥동의 스위트가 지금 9억이 넘어서 지금 실거래가 되고 있고, 좀 싼 매물들도 8억 중반에서 8억 후반 사이에 있는 매물인데 3년 사이에 지금 한 뭐 7억을 잡더라도 한 2억에서 3억까지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3년 만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집을 아닌 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해가지고 2억에서 3억을 벌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타이밍을 잡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감스님들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할 때, 지금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거래가 조금 늦게 나오고 실거래량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거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작년보다 지금이 올랐고 2년 전보다는 더 많이 올랐고 3년 전보다는 더욱더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리니까, 지금도 의사결정을 갖다 행동하는데 조금 어묵거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동아일보에 대통령실 부동산 안정정책 다 준비되어 있다, 10월 15일 대책은 브레이크다, 이 이야기를 과연 국민분들이 정말 믿으시려고 하실까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대책이 없다고 발언한 데에 대해서 이것들하고 좀 상충되는 이야기잖아요.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당장 앞으로
부동산 안정정책은 말로는 다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장의 심리라든지 또 유동성이라든지 또 내년부터 또 금리가 또 인하가 될 거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당했는데 이재명 정부 때 지금 다시 한번 집값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거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고,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가격이 내려가면 사질 않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고, 그리고 패닉 바잉을 또 하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남아 돌 때까지 하게 되면 다행인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뭐 고환율이라든지 또 인건비,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해 가지고 시행사에서 이걸 분양을 갖다 할 수 있는 땅을 갖다 있어도 이 분양을 갖다 해서 성공하리라는 법도 없고, 또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이 지금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안정정책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심리가 지금 집 안 사야지, 지금 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름을 갖다 붓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발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먼저 계약할게요. 2030 한 집 두고 패닉바잉 경쟁. 제가 지난 주말에 저녁 시간에 지금 젊은 신혼부부가 와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집을 보다가 삼성까지 이제 넘어와서 집을 갖다 보는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갖다 들어보니까, 서울을 살려고 했더니 너무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준신축에 있는 고양시로 넘어오게 됐는데 고양시도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왜 여기도 이렇게 비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2030들이 왜 집을 갖다 지금 패닉바잉을 하게 될까요? 집을 구해서 다행이지만 한 달에 둘이 갚아야 할 돈만 300만원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집을 구하고 집을 매수하고 있다. 대출금 상한을 걱정하면서도 내 집을 샀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표정이고,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가 담긴 10월 15일 대책이 나오면서 2달 가까이 지난 동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올랐고, 수요를 견인한 것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2030 세대, 저는 2030 세대 플러스 지금 40, 50 세대들도 지금 연이어서 지금 집을 갖다 살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못 하시는 분들만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서 영끌로 베팅을 하는데, 내 집 마련에 성공해가지고 이제 물론 행복할 수 있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대출금 상한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이제 소득보다 이제 인컴보다 갚아야 될 빚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사회적인 문제가 또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매입을 갖다가 지금 집을 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매입의 그런 수요 심리에 지금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지금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닉 바잉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집을 더 많이 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 똘똘한 한 채를 갖다가 좀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갖다 해 나간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마용성이라든지 강남 3구라든지 그리고 서울에 이왕이면 준신축, 이왕이면 신축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을 진짜 지방에 있는 분들, 해외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검은머리 외국인들까지도 이렇게 많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택은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축은 공급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면 좋겠지만,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방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부동산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똘똘한 한 채의 이런 폐단을 지금 당장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리틀백님의 커피챗 간단하게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지난 주말에 벌어진 일인데 이제는 더 이상 집 사는 시기를 미루면 안 된다. 연말이고 대출 한도도 줄고 날씨도 추운데 집을 꼭 지금 사야 되나요? 지금 꼭 집을 사야 하냐고 묻는 대기 수요자분들께 공급 부족은 내년 초 이사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구정 이전부터 각 언론사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쏟아내기 시작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10월 15일과 같은 강력한 3중 규제에도 가격 조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현재 시장의 상승력과 에너지가 얼마나 견고한 건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15억 이하의 단지부터 매수자가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감스님들만이라도 집을 사는 시기를 더 미루면 안 되고요.
시장 흐름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갖다 아마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은행도 내년 1월에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유동성이라든지 금리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26년이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 찐 빼는 분 중에 송도에 집을 갖고 있는데 송도에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른다고 저한테 뭐 진짜 하소연을 하셨던 분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야기 좀 드리면, 누가 끝났다 했나 8개월 만에 3억 반등했고 시작 발칵 뒤집혔다라는 송도도 지금 반등의 신호탄을 쏘고 있습니다. 풍선효과 타고 대장주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인천의 검단이라든지 송도라든지 청라가 지금 가격이 슬금슬금, 또 단지별로 좀 다르겠지만 대장주가 거래가 줄줄이 신고가로 해가지고 갭 메우기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양시 덕양구도 지금 지축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덕은도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전고점 신고가가 전고점을 갖다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전고점을 갖다 회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반등이 아닌 구조적인 수요 재배치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정부 정책의 여파를 강조하는 분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정부에서도 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올 것이고 공급을 해 나갈 것이고 3기 신도시 더 많은 공급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지금 바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송도도 이렇게 반등 초입에서 이제 이렇게 일시적 반짝이냐 뭐 반등 초입이냐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전문가분들도 지금은 신고가가 시장 전체 추세로 확산되기보다는 선호단지에서 먼저 나타나는 초기 신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서울만 예전에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제 토제로 서울을 못 들어가고 또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또 묶이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해가지고 풍선효과가 진짜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감독님께 이야기 드리니까, 지금이라도 나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행동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의 불광 5구역에 2425가구, 수색 8구역에 620가구가 지금 이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감독님들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2425가구는 언제 입주를 하게 될까요? 2030년, 31년, 그리고 이제 수색 8구역도 이제 빨라야 지금 뭐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도 29년, 30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변경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이제 지난 5일날 밝혔습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이번 심의안으로 불광 5구역은 최고 높이가 24층에서 35층으로 사용되고 23년 서울시 주거지역 높이 규제 폐지로 자유로운 높이 계획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용적률은 235%에서 240%로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수색 8구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8개동으로 해서 620가구, 그리고 2026년,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착공이 목표다라고 하면 3년을 잡으면 29년에 지금 완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서서 얘기 드렸던 불광 5구역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사업 준공 및 입주가 목표인데, 이것도 지금 빨리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불광 5구역이라든지 뭐 수색 8구역에 원주민분들은 뭐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또 불광 5구역과 수색 8구역의 일반 분양은 과연 얼마가 될지도 한번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될까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내 집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작년과 재작년에 분명히 더 좋았던 기회는 3년 전에도 있었고 2년 전에도 있었고 1년 전에도 있었고 올 초에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 가격을 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달에 집을 보러 갔는데 7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7억 5천 됐어. 사실상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감스님들,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지나간 거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만약에 지금 가격 7억 5천을 갖다가 놓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8억이나 8억 5천, 네, 또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매물이 많으면 다행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주택자들이 매도하고 갈 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셨던 분들조차도 이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공포 심리, 패닉 바잉의 이런 심리가 아직까지 많이 오진 않았지만 내년이 되면 더 심해질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 많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니까 부디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오늘 아침 명언에 행동은 모든 성공의 기초다. 많은 것들이 고민이 되고 뭐 걱정이 되겠지만 내 있는 범위 내에서 내 가용자산 범위 내에서 대출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계약만이라도 하시고 내년 상반기에 뭐 잔금을 치르든 뭐 2년 후에 잔금을 치르든 1년 후에 잔금을 치르든 상관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